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모멘텀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닝 뉴스를 통해서 종목과 관련된 소식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차와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 전기차 화재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는 8월에 신차의 94%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율 100%를 전 세계 최초로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이제 OCI한테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는데요. 이 OCI 인산을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전부 다 받아 쓴다라는 그런 내용들, 오늘 주가의 흐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원격 진료에 대한 모멘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다시 응급실의 야간 진료가 무기한 중단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란 캐스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 6개 헤드라인으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의 국방비가 역대 최대로 증액됐습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세계 첫 100% 달성까지 임박한 모습입니다. 캐즘과 화재 공포를 뚫고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8월 실적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 전부가 OCI의 인산을 받아쓰게 됐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드림 리조트 8월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응급실 야간 휴일 진료 중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토 국방비 역대 최대 증액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뵈 아릴드 그람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방한해 어제 국방부와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람 장관은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며 노르웨이는 앞으로 12년에 걸쳐 국방비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해 세계가 큼직한 두 전쟁에 휘말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국방비를 증액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감소했던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총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 올해는 18%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 기조는 방위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산산업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방산주 흐름 최근 다소 주춤한데요. 관련주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시스템과 LRG넥스원은 121선 부근에서 한 달 넘게 숨고르기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박스권의 등락을, 현대로템은 2월에 201선 돌파한 이후에 우상향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산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첫 100% 전기차 달성이 임박한 국가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천국 노르웨이가 또 한 번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은 현지 시간 2일 8월 등록된 신차의 94.3%에 해당하는 1,480대가 전기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포인트 급증한 수치인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신규 전기차 등록 건수는 68,435대로 전체 신차의 86.8%를 차지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8월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 모델 Y가 1위였고 볼보 EX30, 스코다 에냐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가스 수출국이지만 내부적으로 내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유럽연합보다도 10년 더 앞선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1990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꾸준하게 펴왔으며 최근 일부 혜택이 축소 개편되기는 했지만 이 타국가 대비해서 여전히 전기차 구매 혜택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7월 기준 EU에서 등록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는 12.1%에 그쳤습니다. 관련주로는 테슬라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꼽아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LNF, TCC 스틸, 필 에너지, 상신 EDP, 신흥 SEC, 나라 M&D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달 31만 1,000원의 바닥을 찍고 30% 넘게 주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은 현대기아차 전기차 8월 반전 실적인데요. 8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이어서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덮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설상가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나온 반전 실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 급증한 4,800대 집계됐습니다. 기아차도 8월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6,102대로 전년 대비 146.7%가 급증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은 보급형 전기차 출시로 캐스퍼 일렉트릭 EV3가 판매 실적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EV3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여주며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3천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가격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다 판매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호재로 현대차 그룹주와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훈풍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관련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역배열 차트에서 5일선, 21선 일단 골든크로스 나온 상황이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6월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한 차례 부각을 받았죠. 이후에 주주환원 정책,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 반영을 하면서 주가 상승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 반도체 제조사 전부 OCI 인산을 받아 쓰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OCI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인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OCI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사 모두에 인산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가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 업체로부터 인산을 들여왔던 SK 하이닉스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급처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산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반도체 8대 공정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웨이퍼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데요. OCI는 2007년 반도체 인산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현재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반도체 인산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로써 OCI의 국내 인산 시장 점유율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위인데 OCI 국내 반도체 인산 시장 점유율 60에서 8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OCI 홀딩스 보실 수 있는데요. OCI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상승 기조를 보이다가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최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관광개발 소식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제주 드림타워 보컬 리조트의 매출이 505억 4,90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직전 최대치 거두었던 지난 5월 대비해서 23%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드림타워 카지노의 지난달 순 매출은 330억 1,200만 원으로 300억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테이블 드로백과 카지노 이용객 수도 역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9월과 10월 우리나라의 추석과 중국의 국경절 등 국내외 연휴로 인한 특수가 기다리고 있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주가 오늘 움직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4월부터 7월 121선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좀 넘으려고 했지만 저항을 받으면서 힘이 빠진 모습이고요. 8월 급락장에 재차 121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응급실 야간 진료 무기한 중단 소식인데요. 어제 응급실 야간 진료 무기한 중단 첫날 강원대병원은 건물 곳곳에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의 학과 전문의 충원까지 한시적으로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총 5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2명이 휴직하면서 3명의 전문의로만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암 환자들마저도 응급실에 급히 방문해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오는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인성정보, 유비케어, 케어랩스, 비트컴퓨터, 토마토 시스템즈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응급실 등 진료 차질 우려가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